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하고 하루에 몇 번씩 널뛰게 하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떻게 좀 쉽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좀 어려우신가요? 사실 결코 쉽지 않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초등 때는 그래도 아이가 고분 말도 잘 듣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성적표를 받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모 마음도 널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한테 푸시를 하게 되고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아이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아이 자존감도 깎아먹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저처럼 자녀 교육 때문에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마음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운동이었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 체력도 중요하지만 부모 체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공부 뒷바라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아프면 안 되니까요. 부모도 건강관리가 우선입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초등 때는 일하랴 아이 돌보랴 저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조차 사치여서 제대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둘째 아이가 초등을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저녁 시간에 학원을 가게 되니까 저도 저녁에 시간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요즘에는 퇴근 후에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찌뿌둥한 마음도 날아가고 아이가 받아오는 성적에도 덜 예민해지고 마음이 대인배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껴요. 크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운동하고 난 후에는 작은 문제들로 보입니다. 주말에 텅 빈 마음으로 둘레길을 산책할 때는 유튜브에 올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둘째, 아이 키우면서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제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이들한테만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독서를 시작한 것은 저희 두 아이에게 책 읽기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아이 독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독서하는 것이 이젠 저한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집에서 독서를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요. 거실에 독서 테이블에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요. 저도 아이들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되도록 거실에서 책을 보려고 노력해요. 이상하게 책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TV나 디지털 기기 같은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볼 때는 조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그리고 관심 있는 책을 꾸준히 읽으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은 덤이고요. 셋째, 아이 키우며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은 제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 때는 한창 부모 손길이 필요할 때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으로 돌려서 키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중고등으로 갈수록 부모 손길이 줄어들어서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제 친구는 일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하며 현모양처가 꾸민 친구도 있었는데요. 제 성격은 좀 열정이 지나쳐서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있었다면 왠지 아이들을 잡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에너지가 적당히 분산이 되어서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올인하면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 올인하는 엄마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를 정성껏 키우시느라 일을 그만두신 전업맘이시라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엄마만의 취미 활동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다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면서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제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은 완벽한 엄마이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엄마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 케어하는 거 보면 정말 완벽한 엄마인 것 같아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아이한테 죄책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없기에 전업맘은 우울증을 조심하고 워킹맘은 번아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저도 넘쳐나는 열정으로 몇 해 전 일을 좀 무리해서 이것저것 벌려서 일을 했더니 몸에 무리가 와서 큰 수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번아웃이 와서 한 2년 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탈진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에너지를 짜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 심리학 교수님이 강연을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 지금 충분히 좋은 엄마면 족하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고 그때부터 완벽한 엄마를 추구하며 저를 몰아치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충분히 좋은 엄마면 괜찮다는 말씀에 제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상에는 완벽한 엄마는 없으니 지금처럼 아이한테 그냥 좋은 엄마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식 교육이란 게 좀 참 이상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면 이상하게 그게 왜 엄마 책임이 되는지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공부는 엄마 책임이 아니라 그 아이 책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다면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아이 키우면서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은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시시때때로 불쑥불쑥 욕심이 올라와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전교 10등이었으면 다음에 전교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5등 안에 들었으면 다음에 전교 1등을 찍어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요.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현재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은데 이렇게 온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니까요.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오늘을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날이 너무 더워서 근처에 있던 삼풍백화점으로 아이 쇼핑을 갈까, 영화를 볼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남편이 된 제 남자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져서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그 시간에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시어머니께서 손주들 내려온다고 가스불로 요리를 얼마나 많이 요리를 하셨는지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리가 예민했던 저는 다른 가족들은 전혀 듣지 못했던 가스 새는 소리를 들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끔찍한 사고를 면하기도 했거든요. 욕심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는 그때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자꾸 아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면서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이 키우면서 불안하고 널뛰게 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첫째,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자. 둘째,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온을 갖자. 셋째, 취미 활동이나 일을 해서 아이에게 집중된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자. 넷째, 충분히 좋은 엄마로서 만족하고 죄책감을 갖지 말자. 다섯째,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